자, 여러분들의 최애 걸그룹은 누군가요? 뉴진스는 오랜만에 걸그룹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현재 K-팝 최고의 걸그룹은 블랙핑크죠. 일본 대표 걸그룹은 어떨까요? AKB48, 노기자카46, 일본 최고의 걸그룹이죠. 근데 이 걸그룹이 TV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AKB 멤버 출신인 시노다 마리코, 168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요. 작은 얼굴, 긴 다리로 멤버 중에서도 상당히 인기 멤버였는데요. 한국 래퍼 지코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AKB를 졸업을 한 뒤에 2019년 일본의 한 사업가와 결혼을 하고 나서 3년 뒤인 2022년에 일본의 한 잡지에 불륜으로 현재 이혼 조정 중이라는 내용이 게재됩니다. 지금 뒤에 있는 남자와 이제 불륜설이 난 거죠. 이쪽에 이혼 위기설이 보도된 뒤에 인스타그램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린 글이 이겁니다. 많은 팬들은 이혼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그로였고 자신이 런칭한 브랜드를 홍보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또 AKB 자매그룹 케야키자카 46 출신의 시다 마나카는 캬바쿠라에 진출합니다. 노기자카의 센터에 있었던 나카니시 아루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1시간에 3,000엔을 받고 파파카츠를 한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피활동 파파카츠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데뷔 전에 뒷계정을 통해서 걸린 거긴 하지만 그 사생활 뿐만 아니라 가수한테 필요한 가창력, 댄스 뭐 여러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2009년부터 10여 년을 일본 최고의 아이돌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연습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수억 원의 투자를 기획사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AKB48 같은 경우는 안무 정도 외우는 연습만 하고 데뷔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AKB를 만든 기획사는 어떻게 10년간 날로 먹었을까? 특유의 사업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컨셉이었죠. 특히 악수회 같은 경우는 수많은 팬들과 악수를 해야 했죠. 이게 대체 몇 명이야 이게? CD를 사면 이렇게 악수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CD 안에는 악수권을 포함해서 총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도 들어있었습니다. 악수권 하나에 5초, 2장이면 10초. 그래가지고 CD를 엄청나게 구입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그녀와 악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녀를 선거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AKB가 CD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오리콘 차트 1위를 하게 되는 거죠. 초에 한정판을 사면은 전국 악수권이 들어있고요. 인터넷으로 한정판을 사면 고별 악수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는 멤버들도 생겨요. 그녀와 이제 다시는 악수를 할 수 없잖아요. 한정판을 사서 그녀와 고별 악수회에 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키다따 이렇게. すいません、ここでは写真撮影は禁止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最後は僕がしたいんです。すいません。 진짜 사악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지만 이게 엄청난 수익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돌과 가까이 만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낸 게 아키모토 아츠시입니다. 음반, 사진집, 콘서트 위주로 돌아가던 일본 아이돌 시스템에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그런 인물이죠. 그 아이돌 마케팅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아주 일본에서는 천재 프로듀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AKB48이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하자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이렇게 지역별로 AKB 자매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HKT, 하카타 48도 음악만 발표하면 오리콘 차트를 독식하게 됩니다. 여기 SKE는 사카에, 나고야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었지만 음악성이 좋았냐? 사실 그렇진 않았죠.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관련 커뮤니티에 이들의 우스꽝스러운 짤들이 퍼지면서 일본 음악의 위상이 떡락하자 음악 업계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2018년 음악의 영향력과 인기의 기준을 오리콘 차트가 아닌 빌보드 차트 재팬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리콘 차트는 기본적으로 CD 판매량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되지만 빌보드 차트 같은 경우는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 재생수 여러가지 항목을 합산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AKB가 이때부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팬들이 돈을 왕창 써가지고 만드는 게 아닌 좋은 가수가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아츠시는 잠깐만 빌보드로 바뀌었다고? 거기에 맞는 그룹을 데뷔시키게 됩니다. 노기자카 46. AKB는 좀 상당히 친숙한 이미지, 옆집에 살 것 같은 아이가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네 이런 친숙한 이미지가 아닌 미소녀들을 포진시키게 됩니다. 대형 기획사에 엄청난 백업을 등에 업고 노기자카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뮤직비디오도 AKB랑 다르게 찍어요. 상당히 세련되게,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를 생각해서 제작이 되게 됩니다. 노기자카 46은 2년 연속 일본 레코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연속
계속 히트를 시키게 된 거죠. 이후 웃지 않는 컨셉의 케이키자카 46 이렇게 AKB 그룹이 가지고 있지 않는 컨셉으로 사카미치 시리즈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엠넷의 방송으로 일본 걸그룹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젝트였잖아요. 근데 이게 엠넷과 아키모토 아츠시가 이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한국의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들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일본 최고의 걸그룹 거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댄스 실력, 가창력 이런 거 다 발리잖아요. 그러면서 전문가들한테 막 혼나는 모습까지 일본 방송을 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멤버들도 탄생을 해요. 아이즈원으로 데뷔한 이런 친구들이었죠. 이제 그 중에 혼다 히토미 같은 경우는 그 AKB 총선거에서 100위 안에도 못 드는 인기 없는 멤버였거든요. 프로듀스 48에서 상당히 평가를 높게 받으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사실 AKB도 월급제였거든요. 인기 멤버를 제외하고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데뷔한 친구들 갑자기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성공을 거두고 거기에서 번 돈 이런 금액들을 전해 들으면서 한국에 가서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친구들이 K-팝의 유행을 일본에서 이끌어 갔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할 때 진짜 주요 프로그램들에 다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기를 잃고만 오기자키류 아이돌은 사고를 하나둘씩 치기 시작합니다. 그 야하기 모에카라고 상당히 또 이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데뷔한 지 반년 만에 은퇴합니다. 당시 17살로 그룹의 센터를 맡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남자친구랑 그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바로 은퇴했죠. 학업에 충실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사진 때문에 은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NGT 멤버 중에 한 멤버는 팬들이 찾아와가지고 때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속사에서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SNS를 통해서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동조한 멤버들까지 탈퇴하게 돼요. 팬들이 자신의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계속 사고도 치고 한국에 유출되고 악성 팬들로부터도 지켜주지 않고 막 탈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AKB 그룹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뭘 못하게 되죠? 악수회를 못하게 됩니다.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악수권이 들어간 CD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개의 CD만 발매를 하고 말죠. 이후 아이즈원으로 성공을 거둔 일본인 멤버가 다시 AKB로 돌아옵니다. 사쿠라는 하카타에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졸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다른 멤버들은 AKB로 돌아가면서 이후의 앨범들은 댄스, 뮤직비디오, K-팝처럼 공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활동한 아이즈원의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본 일본의 팬들은 새로 나온 AKB의 싱글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안쓰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AKB의 CD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혼다 히토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현재 솔로 싱글도 발매하고 처음으로 센터에 발탁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졸업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AKB 찐팬들은 K-팝 따라하지 말고 일본스러운 뭔가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아츠시는 새로운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키모토 아츠시는 왜 프로듀스 48을 허락을 했을까 신기하네. 그러게요.